이상한 식물이 에워싼 기다란 담벼락이 보입니다. 멀리서 보면 오묘한 빛깔의 꽃이 가득 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. 대체 저게 다 뭘까요? 대문 앞에서 보니까 더 장관입니다. 이건 말이 대문이지 대문도 없이 활짝 열려있는 수상한 집.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넓은 마당에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식물이 빈틈없이 피어있네요.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집일까요? 이 식물을 심어 놓은 곳은 다 이 집인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집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. 어머나, 저걸 똑똑 따네요. 자세히 보니 꽃은 아니고 잎인데? 이 집 주인이신 할아버지십니다. 어제보단 언제나 밤이 많이 컸네. 언제나 밤이 많이 커져서 고마워요. 다육 식물들. 기분 나쁘죠? 지금 금방 이제 햇빛 나와요. 지금 비 오니까 기분 좋죠, 여기. 저도 얼굴만 봐도 너무 반가워요, 다육식물들. 어여서 계속 사랑할게요. 누구하고 얘기를 하시나 했더니 정원의 식물들에게 말을 하시네요. 식물들이 알아들을까요? 다육이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. 언제나 밤에 잘 컸냐고 해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. 식물하고. 저하고는 대화를 나눠요. 이 다육식물이 저하고 굉장히 친구입니다. 친구. 식물이 뭐예요? 예, 넝쿨 다육입니다. 넝쿨 다육이. 넝쿨같이 뻗으면서 쭉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크는 겁니다. 폭포처럼 늘어지는 줄기에 핀 이 식물은 용월이라는 다육식물이랍니다. 단아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용월은 다육식물의 왕이라죠. 어머나, 이파리를 따서 직접 드시네요.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다육이 타먹어요, 여기. 다육이 먹어도 되는 식물이에요? 예, 하나 잡숴보시겠어요? 하나 잡숴보세요. 새콤해요, 이게 맛이. 자꾸 따드시는 걸 보니 마시는 모양인데요. 새콤한 맛이 뭘까요? 그냥 아무거나 따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? 너무 많이 따블면 안 돼요. 제일 밑에 어른, 사람 같으면 나이 든 걸 따는 겁니다, 이게. 자식보다도 더 아끼는 겁니다, 이게. 사랑해서. 와서 아침 먹으라고 해도 이것이 정신이면 그 식사하는 시간에 올라오질 않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너무 신경질 나고요. 그것만 하면 밥 먹고 사라지냐고. 집에 나는 생각 아니도 용어리를 생각합니다. 사실 이 정원에는 할아버지만의 비밀이 있답니다. 아버지는 술만 먹고 배고파서 어머니가 죽었다고 해요. 나흘 만에 어머니가 죽었는데 저 6살 때 돌아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한 달에 죽어버렸어요. 한 달에. 갑자기 고아가 돼버렸어요. 어머니가 좀 어린 때라도 나를 두고 가면서 얼마나 참 억울하고 얼마나 멋있을까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 식물을 꼭 질러보고 싶어서 이걸 했습니다. 우리 아들은 이렇게 남이 아니는 걸 한다고 우리 어머니도 하늘에서 이걸 모두 기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 신비로운 용월은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난 어머니에게 바치는 꽃이랍니다.
나 잘 살고 있으니 부디 걱정하지 마시라. 하늘에 보내는 사모국이죠. 할아버지가 갑자기 봉지 하나를 들고 어디를 좀 다녀오겠다며 쌩 나가십니다. 누굴 찾아오신 모양인데요. 설마 이수가 요리 아직도 뭐. 아이고, 고사는. 요거는 막 부드러운 거 할머니도 먹을 거 양 먹어. 예. 요거 부드러운 거. 부산에 아픈데도 이건 무사형이 수예요. 검은 거. 누구용 일본에 어. 할머니 꾸대서 형님 줘봐 울면 아파. 아이고 이거 큰 환장의 줄경 손으로 제밥으로 경한 거미. 미안하다. 혼자 아이고. 사시는 할머니가 눈에 밟혀 아이고. 이렇게라도 들여다봐야 마음이 놓인답니다. 이건 우리 어머니다 해서 이제 남이다고 해서 안 해야 돼요. 우리 어머니다 해서 해야지 이제. 아유, 그나저나 예쁜 정원 구경하느라 아직 집을 제대로 못 봤네요. 넓은 마당에 집이 여러 채 있는데요. 집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? 정원은 할아버지 거고 집은 할머니 거라며 집 안내는 할머니가 하신답니다. 이건 밥거리인데 동력거리라고도 하고도 밥거리에도 여행도 거쪽에 대문 가까이 있는 바깥채를 밭거리라 부르는데요. 제주도는 밭거리에서 자식 부부가 살고요. 마당 안쪽의 안채는 안거리라 부르며 시부모가 사신답니다. 이 집은 양옥으로 지었지만 제주도 집답게 안거리와 밭거리를 따로 두었죠. 이 집의 안거리는 2층에 있는데요. 바위 위에다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라 그렇게 됐다죠. 노부부가 사는 이곳은 25평 집입니다. 요거는 우리 두 할망 하루방이 자는 큰 방이고요. 요거는 또 제사 지내는 작은 방이고요. 요거는 또 아이들이 가면 오면 잠시 집에 오면 잠시 쉬었다가는 조근 구들이라고 그래요. 제주도서는 조근 구들. 아이고, 안내하시느라 힘드시겠네요. 이제 옆으로 집이 또 한 채 있습니다. 저 큰 집은 아들 장가가면 주려고 주었고 이거는 우리 늙어가면 우리가 살려고 이 집을 좀 남에게 샀습니다. 게. 하지만 오남매가 다 시내로 나가고 부부만 남게 되자 이 집은 다육식물 구경 오는 어르신들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죠. (88년도에) 짓었습니다. 집을. 그 전에는 자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우리 식기가 7식기인데 살기가 너무 좁아서 그 시절에는 저런 집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. 남이 굉장히 탐내요. 이 집이 좋다고. 제가 죽도록 이 집이만 살려고 해요. 예. 이 집이 더 탐나는 또 한 가지는 지척에 있는 쇠속각 때문이랍니다. 쇠속각은요, 제주 현무암을 흐르는 물이 분출해 바닷물과 만나 깊은 웅덩이를 형성한 곳이랍니다. 어머, 근데 저기 뱃놀이 하는 분, 우리가 잘 아는 분 같은데요. 네, 건축가 문은 소장님, 제주도 전통 조각배 타고 눈호강 중이시네요. 이명남 소장님이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면 빨리 안 오시고 뭐 하셔요. 선생님! 안녕하세요! 집 보러 안 가요? 안녕하세요! 대만타 계속 집 보러 갑시다. 집 보러. 네! 수영해서 와요. 그러면 수영해서. 수영해서 갈까요? 네! 안 볼 때 할게, 안 볼 때.
세속각에서 효돈 마을의 할아버지 집까지는 걸어서도 20-30분이면 갑니다. 마을 하늘에서 내려다봐도 아름다운 정원이 눈에 띄는데요. 제주도는 바람뿐 아니라 비도 많습니다. 그럼 이 골목 걷다 보면은 들어가고 싶은 집이 있을 거예요. 그 집 한번 찾아서 들어가 주세요. 네, 그럴게요. 그럴게요. 예. 네, 네. 특이한가 보죠? 네, 엄청 특이해요. 어. 근데 벌써 입구부터 특이해. 다 특이한데. 네. 여기서도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. 이것은. 이거 뭐지? 뭔가가 뭐 이렇게 꽂아놓은 건 줄 알았지. 있어요. 이것이 무슨 사인일까요? 바된 것처럼. 두껍네. 엄청 두껍다, 이거. 고무 같아, 고무. 거의 고무 같은데요? 고무 같아. 저 집은 완전히 덮고 저쪽, 있네. 혹시 저 집 아닐까? 저 집인가 보다. 네, 식물이 특이한. 네, 네. 완전히 덮고 있는데? 와. 딱 봐도 신기하죠? 오늘 구경할 집 제대로 찾았습니다. 여기가 이제 대문체인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요? 네. 근데 문은 없네? 그러니까 이 집은 개방형 집인가 봐요. 그러니까 문은 달았던 흔적도 없는 거 보니까 아예 문이 없었나 봐요, 아. 처음부터. 그냥 이렇게 대문체만 만들고. 저기 주인 계시네. 어디 계세요? 안녕하세요. 아, 친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건축가 이용남입니다. 예, 여기 주인이세요? 예. 아. 비 온 뒤 탈이 들어오더라. 근데 요게 이름이 뭡니까? 이거 넝쿨다육이라고 사람이 먹는 식물들. 먹는 거예요? 예, 예. 아. 이게 얼마나 갖고신 거예요, 이거는? 이게 한 40년, 40. 35년 썩된 겁니다. 되게 오래니까. 예. 30대 젊은 시절 절벽에서 신비로운 용을 한 송이를 따와 키운 지가 언 40년이 넘었답니다. 용월은요, 어떤 고난에서도 살아남는 강한 생명력을 지녔다죠. 뭐 하세요? 하나 잡숴보시겠어요? 예. 진짜 먹어도 되는 네. 거예요? 그 맛 정말 궁금합니다. 짭짤해? 비가 와 나면 조금 짭짤해요. 신맛이 드는데 예. 그렇게 낯선 맛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. 그냥 예. 야채 맛인데 예. 수분이 많다. 수분이 네, 많아가지고. 수분이 많습니다, 이게. 아삭아삭한가 봐요. 목마를 때는 좋을 것 같아요. 약간 네. 신맛이 있어가지고. 오이. 오히려 신맛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이 싹 도니까. 88년에 지어 30년 남짓 살아온 할아버지의 집. 이 정원에 40년 넘은 용월보다는 더 나이는 적습니다마는 이 집에 한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겠지요. 안녕하세요. 예. 갑자기 부스가 왔습니다. 예, 거기. 꽃도 꽃이지만 집도 88년에 졌으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근데 집에 이렇게 관리 상태가 굉장히 두 분이 얼마나 쓸고 닦고 열심히 관리하시는지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. 모든 게 처음 지은 그대로라니 자식들에게 이 집은 언제든 달려가면 품어 안아줄 고향일 겁니다. 천장에 보니까지 정말 80년대가 생각나는 그 시절 집이네요. 그때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딱 그때 유행하던 스타일의 집이에요. 예. 지금 네. 목수가 찻솜씨예요. 이거 찻솜씨예요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 나무로 내장을 하고 예. 이게 7, 80년대 전국적으로 다 휩쓸었던 마감 방식인 것 같아요. 이때 그러니까 서울도 그렇고 어느 지역도 다 이랬어요.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다니 얼마나 뿌듯했을까요. 이 집이 좋으세요? 아이 좋죠. 좋아요. 저희들이 좀 때 묻은 집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게 생각지다 집이 다시 다음에 이거는 우리 죽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, 이게 집을. 그때는 가족이 다 있었나요 그때? 예, 가족이 다 오남매. 예. 오남매하고 그 예. 일곱 식구가 예, 혹시 보이시는 예. 여기. 예. 보기만 해도 배부르시겠어요. 예, 다 키워가지고 여기서 분가하고. 나는 집에서 3일 잔치를 하는 겁니다. 3일 잔치를. 아이들 결혼식이라고. 결혼식. 3일 잔치를 하여도 여기서 다 결혼식. 여기서 다 예, 하셨어요? 다섯 남매 다. 지금 보이시는 모든 분이 여기서 결혼식 하셨다는 예, 거예요? 예. 와.
단칸방에서 오남매를 키우며 행여 밥 굶길까 못 가르칠까 걱정하며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. 꿈에 그리던 인생의 그 찻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식들을 다 키워냈지요. 할아버지네 감귤밭에 왔습니다. 아직은 덜 익은 청귤입니다. 갈라졌어요. 이렇게 갈아진 청귤은 일일이 따서 버려야 한다는데요. 저 아까워서 어쩌지? 버리는 게 되게 많네요. 그러니까 이렇게 깨진 거는 다 따버려야 되지. 그러면 물 붙으면서 다 다른 것도 썩어요. 농장학은 내가 저 한 25세부터 했으니까 이게 얼마야 저게 42년생에 이제 80여다. 예. 이 농장에서 돈이 거의 한 7, 8천석 날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1년에 밭 하나를 사죠. 예. 맨손으로 한 알 한 알 정성 들여 감귤을 돌보시네요. 손 아프지 않으세요? 아프진 않아요. 참 고맙게도 이 감귤 농사로 집을 짓고 오남매 대학도 보낸 거랍니다.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감귤밭이 무려 6,000평. 두 분 남부럽지 않은 부자 됐네요. 이제 누가 감귤밭을 준다고 해도 더는 가지고 싶지도 않고 집도 첫 집이 마지막 집이니 더는 필요한 게 없다지요. 병원에 가면 주사기가 안 들어가겠다고 하도 일만 해놓으니까. 놈이 뜯고 와서 안 들어가겠다고 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갔는데 뭐. 고무신은 특별히 신은 이유가 고무신은 이게 제일 어느 100만 원짜리 신보단 좋아. 이거는 밭이 농장에 갔다 오면 확 씻어서 이렇게 놓으면은 물 빠지게 신을 수 있고 하루 10번이라도 이건 씻을 수가 있어요. 나이 6살에 부모를 여의고 홀로 무새처럼 살았습니다. 떨어진 잎 하나에서도 쌀을 틔우는 용월. 어쩌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정원의 강인한 용월과 또 닮았네요. 용월을 탐내 이 집을 팔라는 사람도 있었다죠. 자기 요구대로 돈을 주겠다고 이거 정덮고 나서 올해 싹 팔면은 요구대로 돈을 주겠다. 제가 이 나이에 돈 많이 해서 뭐겠습니까 이제. 그럼 이 집을 예. 팔려면은 예. 얼마에 팔 수 있으세요? 아니 돈을 차로 비행기로 싣고와도 안 팔아요. 예. 돈으로 따주는 건 아닙니다. 저게 누가 사려 와도 안 팔아요. 예. 하늘의 어머니에게 바친 정원을 어찌 값으로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? 그리움을 담은 정원이 있어 이 집은 오랫동안 아름다운 집이 되었습니다.